오늘 미국의 추수감사절 비교적 분위기는 조용한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비트코인은 반등을 꽤 했으나 다시 한번 95,000달러까지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95,388달러. 이더리움도 잘 나가다가 비트코인이 뒷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바람에 3,583달러까지 다시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월 1일까지는 연휴의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시장은 주말 동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후원을 주신 권효진님, 조정 잘 버티신 분들 화이팅! 알트불장 가주아!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날마다 좋은 날님도 후원을 해주시면서 영상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후원 주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매일마다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자금 유출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자금 유입으로 넘어왔는데요. 1억 달러 상당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블랙락에서는 유입이 없었습니다.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ETF는 거래가 없습니다. 근데 내일은 반나절 정도 미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유입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일본의 비트코인 매니아인 회사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95억엔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매수세. 고래들 같은 경우도 99,000달러 상당에서 9만 달러, 91,000달러까지 비트가 조정을 받는 동안에 비트를 10,000개 정도 추회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야, 이 고래들 약삭 빠른데요. 장투자들이 최근에 던진 물량들을 낼름낼름 받아먹은 고래들. 알리 마르티니지 분석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추수감사절 때 투자자들은 가족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 말할 것이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또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면서 이는 추수감사절 랠리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99,000달러까지 반등 가지야라고 외쳤었으나 거기까지는 미처 가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래도 아직 추수감사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칠면조 펌핑 기대를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홍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부자들의 자산들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들과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소득 면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세금을 면제해준다. 그러면은 부자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홍콩 내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하거나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홍콩의 일부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경우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20%나 암호화폐에 할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율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홍콩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일까? 부자들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홍콩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만드는 것. 정말로 오늘 영상에서 전혀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한국이랑 전혀 반대로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조선계리긴슬러 진성준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력들에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돈으로 대학생들 학비를 낮춰주겠다. 주택을 싸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동성을 해외로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잘 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홍콩에서 해당 제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 부자들의 적극적인 암호화폐 수요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향 및 분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는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비트코인 장투자들이 10만 달러대에서 수익 실현을 했지만은 그 기세가 매섭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다가 매도에 따른 실현 수익이 지속적으로 늘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조정 기간 중에 매도한 장투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비트코인이 이번 조정에 바닥을 쳤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서 코인텔레그래프 역시 비트코인이 최근에 조정에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근거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코베 프리미엄 다시 상승. 그리고 또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전환, 그리고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가 여전히 2018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투자들이 팔았을지언정 그 물량 그대로 다 받아 먹었다라는 소리죠. 앞에 고래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반등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 거래소에서 롱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팽팽한 상황, 5대5 상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유동성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94,000달러 아래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10억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뭐 주말 동안에 거래소들이 작정하고 피레침 싸가지고 전부 다 청산을 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참고로 CME 갭, 메꿔지지 않은 CME 갭이 있는데 바로
78,000에서 81,000달러 상당의 CME 갭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매꾸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데 갭이 있고 어떤 분석가들은 본인은 현물을 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10만 달러대 매도벽 84,000달러 구간의 매수벽이 보여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지루한 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둘 중 하나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루할 것 같으니까 본인은 12월 1일까지 쉬겠답니다. 휴식을 갖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85,0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한다 할지라도 전혀 나쁜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롱숏 포지션 50대 50인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반등,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흔들기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말 동안에 휴일 동안에 유동성이 많지 않을 때 한번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금 100% 맞춘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시나리오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물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과 함께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코인트 쭈경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수요가 좀 높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이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그의 의견. 성장률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시총이 37% 성장하는 동안 대형 알트코인들의 시총은 16%, 중소형 알트코인들의 시총은 10%만 상승을 했었다. 참고로다가 알트들의 시총 증가율이 비트 시총 증가율을 뛰어넘었었을 때는 최근에 들어서는 지난 4월이 유일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밈 시즌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번에 훅 빠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은 최근 이더리움 상승세라든지 자금이 알트코인들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엄청난 알트 불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의 비트코인 상승률을 어느 정도 그나마 따라잡을 수 있는 일단 맛보기로 미니 알트장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도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9,010만 달러, 하나로는 1,257억 원이 유입이 되었었고 또한 이더리움 최근 강세에 더불어가지고 4,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레버리지 거래 상품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겟의 수석 분석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유입과 현물 투자 수요는 이더리움 4,000달러 돌파를 촉진할 것이다. 이더리움 옵션의 1일 내재 변동성은 안정적이며 최근 현물 축적 덕분에 이더리움이 3,600달러를 뚫었다. 또한 최근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도 반등을 보여주는 등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다는 신호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즈아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또 재미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메타마스크와 페이팔이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간편 결제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메타마스크와 벤모가 파트너십을 맺고 메타마스크로 항상 이렇게 암호화폐를 충전할 필요 없이 벤모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편리하게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팔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카스틸로 트레이딩 분석가는 얼마 전에 수위가 개떡상을 했는데요. 세이도 수위처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88센트 그리고 1달러 14센트까지도 넘볼 수 있을 것. 이어서는 작년에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었던 인젝티브 프로토콜. 올해 드디어 살아나나 싶었는데 이거 뭔가요? 고래가 매도를 하면서 103억 원 상당의 물량을 투하. 인젝티브 프로토콜의 가격은 7.7% 떨어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는 밈코인들 플로키 같은 경우 최근에 지지 확인 마쳤다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원조 개구락지 페페 같은 경우도 추세 저항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 확인 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 등등이 있었습니다. 비트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 상승 웨이브를 타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시청료,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